피지컬 100이나 유튜브 등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크로스핏 하면 어떤 운동인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2022년 2월 말쯤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너무 재미있게 크로스핏을 하고 있고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엄청 추천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헬스를 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저한테 크로스핏 관련 질문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리고 받는 질문 중에 겹치는 게 많아서 그 부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크로스핏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부상입니다. 중량을 머리 위로 드는 역도 같은 동작을 보면서 너무 위험하지 않냐, 혹은 관절 나갈 것 같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올바른 자세, 오버페이스 안 하기. 일단 크로스핏을 체험해 봤거나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유연성을 요구하는 동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세가 점점 좋아지기도 하지만 노력을 따로 하지 않으면 계속 자세가 멈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는 멈춰 있고 이 상태에서 경력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중량도 올라가고 여기서 빠르고 많이 반복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부상을 입는 겁니다. 또 크로스핏은 기록이 있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운동을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수행 능력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밀어붙이게도 만들죠. 결국 이 과정은 부상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을 하게 된다면 스트레칭, 모빌리티 운동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가 잘 안 나온다는 건 한편으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그 부분이 타이트하다는 말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고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저는 좋더라고요. 특히나 단기간에 쉽게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코치님들이 옆에서 판단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제대로 된 자세를 신경 쓰고 자신의 수행 능력 이상으로 무리만 하지 않아도 확실히 부상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사실상 저는 친구들과 축구할 때가 오히려 더 부상이 많았어요. 두 번째, 내향인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MBTI로 보자면 E냐 I냐 이런 거 있잖아요. E인 사람도 많고 I인 사람도 많습니다. 크로스핏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가 파이팅 넘치고 할 수 있어 외치고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만 영상이나 매체에서 뽑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런 시간은 전체 운동하는 시간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운동 중에는 자기 운동하기 바쁘죠. 그리고 크로스핏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커뮤니티로 인해서 매일 운동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실력도 늘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꾸준히 다니시다 보면 분명히 같이 운동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대신 수업만 듣고 바로 가시면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규 수업만 들어도 녹초가 돼서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자주 나오게 되면 사람들도 한두 마디씩 말 걸 거고요. 자연스럽게 나도 체력이 올라가서 남아서 보조 운동을 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크로스핏은 보조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 다른 분이 오늘 스쿼트 하세요? 같이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휴식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세 번째, 수업 방식입니다. 크로스핏은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 타임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코치님이 계시고 그날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박스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박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에 스트레칭을 미리 하고 수업 시간에 웜업 및 활성화, 스트렝스, 그리고 와드를 진행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나요? 운동 초보여도 가능할까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혹은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도 크로스핏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가능합니다. 실제로 박스에도 어머님, 아버님 뻘 되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크로스핏이 선수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보고 만들어진 이미지여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크로스핏은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헬스도 처음부터 우리가 막 고중량 뽑고 안 하잖아요. 물론 정해진 동작과 정해진 중량이 있긴 합니다만 내가 하기에는 무리가 된다 싶으면 조금 더 쉬운 동작으로 바꾸고 컨트롤이 가능한 중량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작이 수행되고 높은 중량을 다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 과정에서 안 되던 동작들이 하나씩 되기 시작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게 크로스핏이 아주 매력적인 요소인 것이죠.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운동이 재미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사실 누가 안 시켜도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크로스핏을 하면서 주변에서 자주 받은 질문과 함께 제 생각을 덧붙여 봤는데요. 사실 세상에 나쁜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에게는 크로스핏이 그런 운동인 것이고요. 만약 아직 등록하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달을 먼저 다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1일 체험이 있긴 하지만 그 하루로는 크로스핏을 알기가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핏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매일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하루에 하나만 경험하고 크로스핏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운동 관련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저 찾으려고 해도 못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오운환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셔도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